Netflix films shouldn't qualify for Oscars. 제임스 카메론, 넷플릭스 영화는 오스카상 후보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 James Cameron takes aim at Netflix, says takeover of Warner Brothers would be a disaster. 제임스 카메론, 넷플릭스를 겨냥하며 워너브라더스 인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발언. 넷플릭스에게 다소 악감정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의 정체는 현대 블록버스터의 방향을 바꿔버린 영화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 개봉한 아바타3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남긴 발언이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2026년 3월에 열릴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팟캐스트 더 타운에 출연해 오스카의 방향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매우 명확했는데요.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는 영화는 아카데미 출품 자격이 없다. 그는 특히 넷플릭스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자사의 영화를 미국 일부 극장에서 딱 일주일만 상영해 규정상 필요한 최소 요건만 채운 뒤 사실상 스트리밍 중심으로 오스카 캠페인을 펼치는 방식을 제도의 취지를 비트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겉으로는 극장에서 개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장 배급 구조를 우회해 스트리밍의 영향력으로 상을 노리는 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불만은 단순한 플랫폼 혐오가 아니었는데요. 그는 아카데미가 처음 설계될 때부터 극장 상영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영화란 거대한 스크린과 어두운 상영관, 그리고 영화에 몰두한 관객들이 쏟아내는 숨소리가 뒤섞이는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로, 이렇게 영화란 본디 관객과 함께 큰 스크린으로 호흡하며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영화의 완성은 기술과 예산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관객과 만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팬데믹은 이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극장이 줄줄이 문을 닫자 아카데미는 예외적으로 극장 개봉 없이 스트리밍 공개만으로도 출품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 TV 플러스의 코다는 극장 개봉 없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 작품상을 수상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극장 중심 제도였던 오스카가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평가들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은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메론을 비롯한 일부 감독들은 스트리밍 자본이 오스카의 판을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영관이 아닌 플랫폼의 메인 화면에서 영화가 소비되는 시대, 과연 우리가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그것을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지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임스 카메론의 의견이 업계의 유일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배우이자 감독인 조엘 에저트는 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그는 스트리밍이 아니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감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배급사를 만나지 못한 신인 감독, 상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창작자들, 소규모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전통적인 극장 시스템에서는 관객을 만날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작품들에게 스트리밍 플랫폼은 사실상 하나뿐인 생존 통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관객들의 시청 습관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실 TV, 태블릿, 스마트폰이 새로운 상영관이 되었습니다. 에저트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극장만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은 결국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만 더 많은 특권을 쥐어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카가 영화 산업 전체를 다룬다면 이 변화된 환경 역시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요. 결국 싸움은 극장과 스트리밍을 넘어 누가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리밍과 극장 논쟁에 선봉에 서 있던 제임스 카메론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뜻밖의 작품 제목을 꺼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는데요. 요즘 가장 재미있게 본 작품은 무엇인가요? 많은 이들은 그가 동료 작품의 블록버스터나 기술적 혁신을 보여주는 작품을 언급하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K-POP 데몬타스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구조적으로 매우 탄탄하고 각본과 음악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훌륭한 영화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봤는데 정말 놀라웠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의 감상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밌더라 이렇게 말하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구조, 캐릭터와 플롯의 설계, 음악이 서사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 등 영화의 완성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으며 칭찬했는데요. 이는 우연히 기분 좋게 본 영화가 아니라 현업 최고 순위 감독의 깐깐한 분석이 들어간 전문가의 인정에 들어간 평가였습니다. 넷플릭스를 향해 매섭게 비판하던 인물이 넷플릭스가 만든 오리지널 영화를 두고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카메론 감독은 다른 인터뷰에서도 캐디언을 또 언급하며 찐 캐디언 팬임을 증명했습니다. 감독님의 인터뷰는 삽시간으로 화제가 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각종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넷플릭스 욕하던 사람이 캐대원 보고 입덕한 거냐? 카메론이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작품성으로도 대단한 거 아닌가? 스트리밍 시대를 못마땅해 하던 세대의 감독까지 설득해버린 영화라니. 그렇다면 K-팝 데몬터스는 무엇으로 제임스 카메론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는 인터뷰에서 몇 가지 힌트를 남겼습니다. 구조적으로 탄탄하다는 말은 단순히 장면 몇 개가 인상적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야기 전개가 명확한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고 캐릭터의 선택이 서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어지며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하는 감정의 파급력이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카메론은 자신의 작품에서 언제나 구조를 가장 중시해온 감독입니다. 타이타닉은 비극의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을 죽이며 보게 되는 서사 리듬을 가지고 있고, 아바타 시리즈는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도 관객이 따라가기 쉽도록 감정의 축을 명확히 세워둡니다. 그런 그가 구조가 훌륭하다고 표현한 것은 K-팝 데몬터스가 단지 컨셉이 신선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니라 기승전결이 제대로 갖춰진 서사적 완성도를 지닌 작품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일이 그가 여전히 스트리밍 중심 전략에 비판적인 인물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는 여전히 오스카에서 진지하게 경쟁하려면 극장에서 의미하는 방식으로 개봉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캐디언을 언급한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동시에 강조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 데몬터스를 재밌게 봤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은 정말 놀라운 포인트였는데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던 플랫폼이지만 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어떤 작품으로 인해 자신의 선입견이 일정 부분 흔들렸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넷플릭스 영화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아바타의 감독조차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 앞에서는 결국 관객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K-팝 데몬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이유는 그 단순한 진실을 가장 매혹적인 방식으로 증명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K-팝 데몬터스는 다가오는 3월에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자격을 얻었습니다. 최종 후보는 2026년 1월 22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캐디언이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게 된다면 카메론 감독님은 팬의 마음으로 응원을 할지 아니면 자신의 철학대로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